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리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수선하게 널린 물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집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서 돈이,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서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십 권씩 쉽게 책을 구매하지만 정작 그 책을 펼쳐 읽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낭비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능성까지 함께 먼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는 돈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 전문가의 집은 온통 하얀색 인테리어에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정리된 집이란 사람이 없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흔적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드립니다. 필요한가?를 넘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아주 자주 정리합니다. 청소를 하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과는 과감히 이별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더 나은 배치를 고민합니다. 제 삶의 동선과 활동에 맞춰 물건의 위치를 바꿔보며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며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리는 성격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 처음에는 서툴고 넘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누구나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기술처럼 숙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정리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지러운 공간에 가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혼돈 속에서도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부터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들쑥날쑥 놓여있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각적 변화가 주는 만족감, 그것이 바로 정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결국 정리된 삶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옷 하나 버리지 못하게 해요. 어머니는 휴지를 100개씩 쌓아두셔야 마음이 편하대요. 심지어 한 분은 남편의 운동복이 100벌이 넘고 또 다른 분은 본인의 옷이 1000벌이 넘어 옷 정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주제로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야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다 추억이고 자산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기보다 함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 1000벌이 있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정작 입을 옷을 찾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아침마다 옷을 찾느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옷을 더 기분 좋게 입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 얻게 될 가치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입고 있던 멋진 옷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옷들이 빽빽하게 눌려 망가지는 일도 막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쾌적해진 침실에서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건강식품을 드시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 이것만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된 집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제가 수많은 집을 경험하며 발견한 잘 정돈된 집에는 공통적으로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휘어지고 뒤틀린 세탁소 옷걸이가 없습니다. 대신 통일성 있고 튼튼한 옷걸이가 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를 잃은 빈 상자, 빈 병, 빈 통이 없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예쁜 틴 케이스나 꿀병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 없는 빈 용기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짐일 뿐입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낡은 소형 가전이 없습니다. 20년 된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심지어 거대한 전축까지 이미 더 좋은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물건들이 없습니다. 넷째,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의약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약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입을 수 없는 옷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옷장 70% 이상은 현재 입지 않는 옷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살 빼면 입으려는 과거의 옷, 군복이나 결혼식 한복처럼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기념품 같은 옷, 유행이 한참 지나 다시 입기 민망한 옷들이죠. 정리된 옷장에는 현재의 나를 위한 옷만이 존재합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불을 쌓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을요. 제가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당 평균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의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저 짐을 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 서재는 집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 목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정리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부자가 되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면 저는 매, 조, 꾸 세 글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매일 정리하라. 조금씩 정리하라. 꾸준히 정리하라. 하루에 물건 딱 한 개만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00일이 지나면 100개의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공간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루틴이 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버리기 힘든 물건부터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 의미 있는 선물부터 정리하려다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시작은 심리적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십시오. 3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물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모두가 안정적이라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98학번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 세대에게 직업 선택은 꿈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의 선택지였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었지만 39살의 계약 만료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지?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그때 떠오른 것은 아주 사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일을 도맡아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기억, 다이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지를 점수대별로 분류해서 제출했다가 너는 정말 정리를 잘하는 아이구나, 배려심이 깊구나, 크게 될 아이야 라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정리라는 키워드를 심어주었고 저는 그 씨앗을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었고 불과 2년 만에 방송에 출연하며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엄마의 반대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해할까 봐 망설였던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려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줍니다. 정리는 물건을 넘어 시간과 인간관계로 확장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워라밸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것을 타임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약속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 잠들기 전 30분 독서처럼 말이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 찍는 쉼표, 이 작은 고요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정리는 바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핵심은 기대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는 요구해야 하고, 어떤 기대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제가 갖지 못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의 미움은 사실 그의 강점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재정의하자 제 마음의 지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 대한 관찰 일기를 써보십시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삶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풍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내 공간, 내 시간, 내 관계만큼은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정리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리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수선하게 널린 물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집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서 돈이,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서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십 권씩 쉽게 책을 구매하지만 정작 그 책을 펼쳐 읽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낭비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능성까지 함께 먼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는 돈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 전문가의 집은 온통 하얀색 인테리어에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정리된 집이란 사람이 없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흔적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드립니다. 필요한가?를 넘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아주 자주 정리합니다. 청소를 하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과는 과감히 이별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더 나은 배치를 고민합니다. 제 삶의 동선과 활동에 맞춰 물건의 위치를 바꿔보며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며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리는 성격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 처음에는 서툴고 넘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누구나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기술처럼 숙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정리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지러운 공간에 가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혼돈 속에서도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부터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들쑥날쑥 놓여있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각적 변화가 주는 만족감, 그것이 바로 정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결국 정리된 삶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옷 하나 버리지 못하게 해요. 어머니는 휴지를 100개씩 쌓아두셔야 마음이 편하대요. 심지어 한 분은 남편의 운동복이 100벌이 넘고 또 다른 분은 본인의 옷이 1000벌이 넘어 옷 정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주제로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야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다 추억이고 자산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기보다 함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 1000벌이 있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정작 입을 옷을 찾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아침마다 옷을 찾느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옷을 더 기분 좋게 입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 얻게 될 가치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입고 있던 멋진 옷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옷들이 빽빽하게 눌려 망가지는 일도 막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쾌적해진 침실에서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건강식품을 드시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 이것만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된 집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제가 수많은 집을 경험하며 발견한 잘 정돈된 집에는 공통적으로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휘어지고 뒤틀린 세탁소 옷걸이가 없습니다. 대신 통일성 있고 튼튼한 옷걸이가 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를 잃은 빈 상자, 빈 병, 빈 통이 없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예쁜 틴 케이스나 꿀병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 없는 빈 용기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짐일 뿐입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낡은 소형 가전이 없습니다. 20년 된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심지어 거대한 전축까지 이미 더 좋은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물건들이 없습니다. 넷째,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의약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약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입을 수 없는 옷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옷장 70% 이상은 현재 입지 않는 옷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살 빼면 입으려는 과거의 옷, 군복이나 결혼식 한복처럼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기념품 같은 옷, 유행이 한참 지나 다시 입기 민망한 옷들이죠. 정리된 옷장에는 현재의 나를 위한 옷만이 존재합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불을 쌓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을요. 제가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당 평균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의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저 짐을 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 서재는 집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 목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정리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부자가 되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면 저는 매, 조, 꾸 세 글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매일 정리하라. 조금씩 정리하라. 꾸준히 정리하라. 하루에 물건 딱 1개만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00일이 지나면 100개의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공간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루틴이 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버리기 힘든 물건부터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 의미 있는 선물부터 정리하려다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시작은 심리적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십시오. 3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물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모두가 안정적이라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98학번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 세대에게 직업 선택은 꿈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의 선택지였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었지만 39살에 계약 만료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지?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그때 떠오른 것은 아주 사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일을 도맡아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기억, 다이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지를 점수대별로 분류해서 제출했다가 너는 정말 정리를 잘하는 아이구나, 배려심이 깊구나, 크게 될 아이야 라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정리라는 키워드를 심어주었고 저는 그 씨앗을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었고 불과 2년 만에 방송에 출연하며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엄마의 반대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해할까 봐 망설였던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려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줍니다. 정리는 물건을 넘어 시간과 인간관계로 확장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워라밸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것을 타임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약속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 잠들기 전 30분 독서처럼 말이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 찍는 쉼표, 이 작은 고요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정리는 바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핵심은 기대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는 요구해야 하고 어떤 기대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제가 갖지 못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의 미움은 사실 그의 강점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재정의하자 제 마음의 지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 대한 관찰 일기를 써보십시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삶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풍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내 공간, 내 시간, 내 관계만큼은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정리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리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수선하게 널린 물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집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서 돈이,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서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십 권씩 쉽게 책을 구매하지만 정작 그 책을 펼쳐 읽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낭비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능성까지 함께 먼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는 돈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 전문가의 집은 온통 하얀색 인테리어에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정리된 집이란 사람이 없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흔적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드립니다. 필요한가? 를 넘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 를 묻습니다. 둘째, 아주 자주 정리합니다. 청소를 하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과는 과감히 이별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더 나은 배치를 고민합니다. 제 삶의 동선과 활동에 맞춰 물건의 위치를 바꿔보며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며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리는 성격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 처음에는 서툴고 넘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누구나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기술처럼 숙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정리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지러운 공간에 가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혼돈 속에서도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부터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들쑥날쑥 놓여있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각적 변화가 주는 만족감, 그것이 바로 정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결국 정리된 삶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옷 하나 버리지 못하게 해요. 어머니는 휴지를 100개씩 쌓아두셔야 마음이 편하대요. 심지어 한 분은 남편의 운동복이 100벌이 넘고 또 다른 분은 본인의 옷이 1000벌이 넘어 옷 정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주제로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야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다 추억이고 자산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기보다 함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 1000벌이 있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정작 입을 옷을 찾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아침마다 옷을 찾느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옷을 더 기분 좋게 입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 얻게 될 가치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입고 있던 멋진 옷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옷들이 빽빽하게 눌려 망가지는 일도 막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쾌적해진 침실에서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건강식품을 드시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 이것만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된 집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제가 수많은 집을 경험하며 발견한 잘 정돈된 집에는 공통적으로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휘어지고 뒤틀린 세탁소 옷걸이가 없습니다. 대신 통일성 있고 튼튼한 옷걸이가 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를 잃은 빈 상자, 빈 병, 빈 통이 없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예쁜 틴 케이스나 꿀병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 없는 빈 용기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짐일 뿐입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낡은 소형 가전이 없습니다. 20년 된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심지어 거대한 전축까지 이미 더 좋은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물건들이 없습니다. 넷째,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의약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약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입을 수 없는 옷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옷장 70% 이상은 현재 입지 않는 옷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살 빼면 입으려는 과거의 옷, 군복이나 결혼식 한복처럼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기념품 같은 옷, 유행이 한참 지나 다시 입기 민망한 옷들이죠. 정리된 옷장에는 현재의 나를 위한 옷만이 존재합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부를 쌓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요. 제가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당 평균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의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저 짐을 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 서재는 집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 목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정리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부자가 되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면 저는 매, 조, 꾸 세 글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매일 정리하라. 조금씩 정리하라. 꾸준히 정리하라. 하루에 물건 딱 한 개만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00일이 지나면 100개의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공간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루틴이 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버리기 힘든 물건부터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 의미 있는 선물부터 정리하려다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시작은 심리적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십시오. 3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물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모두가 안정적이라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98학번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 세대에게 직업 선택은 꿈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의 선택지였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었지만 39살에 계약 만료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지?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그때 떠오른 것은 아주 사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일을 도맡아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기억, 다이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지를 점수대별로 분류해서 제출했다가 너는 정말 정리를 잘하는 아이구나, 배려심이 깊구나, 크게 될 아이야 라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정리라는 키워드를 심어주었고 저는 그 씨앗을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었고 불과 2년 만에 방송에 출연하며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엄마의 반대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해할까 봐 망설였던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려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줍니다. 정리는 물건을 넘어 시간과 인간관계로 확장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워라밸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것을 타임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약속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 잠들기 전 30분 독서처럼 말이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 찍는 쉼표, 이 작은 고요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정리는 바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핵심은 기대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는 요구해야 하고 어떤 기대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제가 갖지 못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의 미움은 사실 그의 강점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재정의하자 제 마음의 지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 대한 관찰 일기를 써보십시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삶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풍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내 공간, 내 시간, 내 관계만큼은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정리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리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수선하게 널린 물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집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서 돈이,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서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십 권씩 쉽게 책을 구매하지만 정작 그 책을 펼쳐 읽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낭비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능성까지 함께 먼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는 돈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 전문가의 집은 온통 하얀색 인테리어에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정리된 집이란 사람이 없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흔적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드립니다. 필요한가?를 넘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아주 자주 정리합니다. 청소를 하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과는 과감히 이별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더 나은 배치를 고민합니다. 제 삶의 동선과 활동에 맞춰 물건의 위치를 바꿔보며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며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리는 성격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 처음에는 서툴고 넘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누구나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기술처럼 숙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정리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지러운 공간에 가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혼돈 속에서도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부터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들쑥날쑥 놓여있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각적 변화가 주는 만족감, 그것이 바로 정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결국 정리된 삶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옷 하나 버리지 못하게 해요. 어머니는 휴지를 100개씩 쌓아두셔야 마음이 편하대요. 심지어 한 분은 남편의 운동복이 100벌이 넘고 또 다른 분은 본인의 옷이 1000벌이 넘어 옷 정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주제로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야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다 추억이고 자산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기보다 함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 1000벌이 있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정작 입을 옷을 찾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아침마다 옷을 찾느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옷을 더 기분 좋게 입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 얻게 될 가치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입고 있던 멋진 옷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옷들이 빽빽하게 눌려 망가지는 일도 막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쾌적해진 침실에서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건강식품을 드시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